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가톨릭 대학교의 기출문제들을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할 거야. 일단 가톨릭 대학교의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고1 과정이 좀 나온다는 거. 따라서 일단 고1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1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머릿속에 없거든. 많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문제 나올 때마다 일단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1 과정에 나오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대라든가 아니면 뭐 성신여대라든가 한 4개 정도의 학교가 고1 과정이 나오거든요. 해서 고1 과정 나오는 학교 문제를 따로 선생님이 또 작업을 해서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드리고 그때 또 설명을 해줄 거야. 해줄 거니까 일단 나온 내용들, 어차피 중요한 내용들만 나오니까 그 나온 내용들을 그냥 그때 잘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고1 과정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가톨릭 대학교는 소위 말하는 착한 논술이거든요. 착한 논술. 진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그냥 성실하게 이수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서 황당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미적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그냥 딱 수능에서 적당한 4점짜리 문제 정도? 킬러급 말고요. 적당한 4점짜리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냥 수능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1 과정은 그냥 어찌되었건 그냥 복습을 좀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차근차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는 첫 번째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는 일단 화면을 정지한 다음에 필기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내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풀이 과정은 가급적이면 논술 답지랑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 논술을 보는 학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서술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일단 문제 풀이 과정을 쓸 거거든요. 쓸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자기 힘으로 풀어볼 것, 두 번째 해설 강의를 정말 꼼꼼하게 듣고 선생님의 풀이를 잘 옮겨 적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 일주일 내에 다시 이 문제를 선생님 해설 없이 그냥 다시 풀어보는데 그때 본인이 답안지를 작성해서 선생님의 해설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 될 때까지 그냥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가톨릭 대 논술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은 그 정도 준비만 잘 돼 있어도 일단 합격이 보이는 물론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는 맞춰야겠죠. 내 말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씩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지금 문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주어져 있죠. 봤더니 가는 알파에 대한 조건이고요. 나는 베타에 대한 조건이에요. 가는 알파, 나는 베타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수 K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실수 K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자라고 해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2차항과 1차항을 알고 있으니까 대칭축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얘기하지만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중요한데 만약 대칭축의 위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 다음 알파와 베타, 위에서 얘기했던 알파 베타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되기 위한 K의 값들의 모임을 집합 2라고 하자. 집합 2라고 하자. 그럴 때 1번 알파와 베타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 것. 그 다음에 2번 집합 2를 직접 한번 구해볼 것 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구에 대한 아주 살짝 노구 부등식이 나왔는데 노구 부등식은 당연히 얘들아 뭐죠? 수원 범위죠. 노구 부등식이 살짝 나온 거 말고는 철저하게 얘들아 1학년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 1학년 과정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많이 하고요.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아주 중요한 테마고 일단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bx 더하기 c 이것이 뭐야? 0보다 뭐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등호가 붙을 수도 있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우리가 이건 1학년 때도 우리가 꽤 많이 학교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제였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자, 여기 좌변.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이 지금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최고창의 개수가 A라고 되어 있고요. A는 현재 미지수거든요. 내 말 이해 가시죠? 따라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의 차수를 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단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A가 0이면 일단 2차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2차는 날아가고요. 그럼 뭐가 남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건 1차식일까요? 이것도 몰라요. B가 0이면 1차식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또 경우를 나누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왼쪽을 보시면 1차라면 올라가는 직선 또는 내려가는 직선. 만약 1차가 아니고 상수함수라면 어떻게 돼? 그때는 x축과 평행한 직선. 어찌되었건 얘는 직선이죠. 직선이죠? 그러면 직선이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언제나 직선이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x축을 그려놓은 다음에 자, 내가 직선을 그릴 거야. 직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x축과 평행하거나. 그런데 항상 언제나 직선이 x축보다 위에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직선의 형태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거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해야죠. 만약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지면 언젠간 내려갈 거고요. 내려가는 기울기를 가지면 언젠간 내려가잖아. 그러면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가능한 형태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뭐야? x축과 평행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죠. 0이고 그러면 b가 0이니까 이거 사라지면 그럼 c만 남고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가 x축보다 위에 존재하려면 c값은 0보다 뭐 해야죠? 커야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양수가 되면 주어진 부등식은 언제나 성립한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답안지를 작성할 때 일단 얘를 빼먹게 되면 감점을 상당히 당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포인트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여러분이 많이 했죠.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몇 차식이죠? 이제 2차식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럼 다른 말로 뭐죠? 포물선이죠. 언제나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하면 포물선이 어떻게 생겨야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까를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본다면 이 경우 말고는 얘들아 없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해야지만 가능하겠구나. 따라서 일단 A는 양수. 다음, 아무리 쳐다봐도 얘들아 뭐가 생기지 않죠? 교점이 생기지 않죠.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죠. 판별식은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2차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려면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절대부등식의 내용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일단 이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거 이해 가시죠? 오케이, 됐어요. 절대부등식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 이거 다 필요하면 필기 다 해놓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고서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시험 전날 또는 뭐 며칠 전에 쭉 눈으로 내용들을 스캔하면서 막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 조건을 봤더니 얘들아 노구 부등식이 나왔고요. 노구 부등식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 잠깐 볼게요.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dx보다 크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노구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풀어줘라고 하면 이건 뭐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죠. 뭐를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노구 부등식은 노구 방정식과는 다르게 밑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밑이 서로 같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서로 다르죠. 밑이 1보다 크면 노구는 증가하죠. 증가할 때 얘들아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줘 라고 하면 증가할 때는 얘들아 뭐야? 전체 값의 대소관계와 알맹이의 대소관계가 항상 일치하죠. 즉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해도 fx가 dx보다 커. 이거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 모든 선생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노구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깜빡하면 틀리는 거죠. 노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진수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fx가 gx보다 커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진수는 모두 0보다 커야 돼. 요거 이해 가시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다시. 만약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주어진 노구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진수의 대소와 전체의 대소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즉 전체는 왼쪽이 커요. 그러면 진수는 오른쪽이 크다 이런 얘기죠. 맞지 얘들아? 그런데 역시 놓치면 안 되죠. 두 진수는 모두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틀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노구 부등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을 풀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나 배우거든요. 뭐를 배우냐면 뭐를 배우냐면 이걸 배웁니다. 다들 기억날 거야. 근의 분리라고 하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을 꽤 괴롭혔던 그런 주제고요.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함수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 그 능력을 물어보기에 딱 좋은 문제가 근의 분리였고요. 복습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린다면 근의 분리는 뭐였죠? 특정한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근의 위치를 다시요. 여기서 이게 근의 분리거든요. 근의 분리를 일단 선생님이 이해하는 건 딱 요 내용이거든요. 특정한 값들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그 값들을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을 구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실근이 대충 요쯤에 있겠구나 라고 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위치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얘기했고요. 근의 분리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두 실근 사이에 특정한 값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즉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두 근 사이에, 두 실근 사이에 특별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즉 그냥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실근 사이에 nothing,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런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두 근 사이에 문제에서 언급한 특정한 x값들이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선생님은 some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와 두 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보일 때. 선생님, 그 숫자는 몇 개가 보여야 돼요? 한 개가 보일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보일 수도 있고요. 100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 뭐 많아봤자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이 중에서 유형 2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유형 2를 먼저 하면 두 근 사이에 something, 어떤 특정한 x값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함수값의 부호를 체크합니다. 이러면 얘들아 그냥 문제는 끝! 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습니다. 끝난 거야. 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 논술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지만 이걸
완전 바닥부터 다시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는지 거기까지 공부하는 건 사실 좀 오반 것 같고요. 그냥 우린 지금 1학년 내용 중에서 그래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테크닉 위주로, 요령 위주로 일단 정리해뒀으면 좋겠어. 그 다음 두 근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이게 좀 번잡스럽거든. 그때는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까지 조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1학년 때 뭐라고 내가 강조하냐면 두 근 사이에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얘들아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한, 대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판대,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그 다음에 뭐 대칭축. 만약 두 근 사이에 뭔가가 보인다면 함수값의 부호만 조사하면 끝나고요. 수학적으로는 얘들아 두 번째 유형이 의미가 있어요. 얘가 더 중요한 유형이거든. 근데 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한판대 다 조사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근의 분리와 관련된 주제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 세 가지. 다시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노구부등식에 대한 간단한 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1학년 주제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필기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검사할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알파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빨간색이 좀 눈이 피곤하니까 주제 정리는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답지, 해설은 얘들아 파란색으로 쓸게. 선생님이 꼭 지킬 것 같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1번을 풀 거고요. 실수 알파의 범위를 조사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1번에 1번.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논술 답지를 쓴다면 난 이렇게 쓸 거란 얘기예요. 자 1번의 첫 번째 1번. 알파의 범위를 조사해보자. 그러면 알파는 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맞죠? 조건 가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아니에요. 알파예요. 알파 x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게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의 범위거든요. 알파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할 건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정리했죠. 아, 이거 절대부등식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른 말로 언제나 왼쪽 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면 왼쪽 식을 딱 보는 순간 얘가 몇 차식이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알파가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0일 때 이렇게 자 만약 첫 번째 알파가 0이라면 0 사라지고 누구만 남죠?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언제나 마이너스 2는 0보다 뭐예요? 작다. 이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잖아. 맞아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주어진 부등식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언제나 성립하니까 알파가 0. 아, 이건 답이 될 수 있구나.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네, 그러면 이때 왼쪽 식은 2차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포물선이죠. 맞아요? 그러면 언제나 포물선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대. 언제나 포물선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대. 그렇다면 알파가 0이 아닐 때 이때는요. 아, 수학에서 얘들아 0은 x축이니까 x축을 표시하고요. 자, 포물선이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려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지 얘들아? 따라서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주어진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려면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포물선은 어디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 돼야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위로 볼록이어야 하므로 위로 볼록이어야 하니까 알파는 음수다. 아, 됐고요. 그 다음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교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실근이 없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자, 판별식인데 얘들아 짝수 판별식이고요. 수학 교과서에 보면 짝수 판별식은 정확하게 4분의 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플러스 2알파. 이게 짝수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죠? 나눔으로 판별식 얘가 이어야 한다. 그럼 얘들 어떻게 돼요? 알파의 범위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얘들아? 그러면 봐봐. 알파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알파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얘들아 교집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게 얘들아 두 개의 교집합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맨 끝에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알파가 뭐이어도 돼요. 0이어도 되죠. 그래서 얘들아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알파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지금 1번을 우린 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얘들아, 우린 지금 누구의 범위를 풀고 있는 중이죠? 알파의 범위를 구했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동그라미 1번으로 얘기했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누구의 범위요? 베타의 범위요. 자, 이걸 풀어서 얘들아, 베타의 범위를 얘들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바꿔 말하면 노구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따라서 베타의 범위를 조사하자라고 쓴 다음에 자, 주어진 나의 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노구 부등식을 풀면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적은 다음에 자, 어떻게 되죠? 밑이 얘들아 얼마야? 2분의 1이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앞에서 설명했어. 따라서 얘들아, 진수 2-베타와 진수 2베타 마이너스 1. 요거 비교하면 얘들아, 부동호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죠? 둘 다 진수니까 양수여야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아 얘들아?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베타는 2보다 작다. 요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자세히 계산 과정을 쓸 필요는 없어. 기본적인 산수는 당연히 얘들아 그냥 교수들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요거 풀어주게 되면 얘가 여기로 넘어오면 3베타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3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아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베타의 범위는 1과 2 사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진짜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서 얘들아 1번 문제 깔끔하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했고 이제 2번 집합 2를 구하러 갑시다. 자, 집합 2는 뭐였죠? K값들의 모임이었죠. 맞아 얘들아 K값들의 모임이었는데 K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죠? 주어진 2차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어. 맞아 얘들아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야.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 조건 문제 1에 의하면 알파와 베타는 범위를 갖고 있어. 범위를 갖고 있거든요.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fx는요. 맞지 얘들아? 대입하시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는 얘기죠.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1번 1에 의하면 알파는 범위가 뭐였죠? 1번에서 얘들아 알파의 범위가 뭐였더라? 1번에서 알파의 범위가 뭐였지? 선생님이 까먹어버렸는데 이건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 베타의 범위는 뭐였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 1번 문제에 의하면 알파는 범위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 베타는 1과 2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보겠습니다.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fx요. fx가 있고요. 자, 축과 몇 군데서 만났어? 두 군데서 만났어. 그게 알파하고 베타. 맞지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알파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죠?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베타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죠?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구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 2, 0, 1, 2라고 하는 특정한 x값들에 의해서 실근의 위치가 일단 파악은 되죠.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게 바로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분리인데 자 여기 보세요. 두 근 사이에 특정한 x값을 몇 개나 줬니? 이 문제는 0도 줬고 1도 줬죠. 두 근 사이에 뭔가 보이는데 something, 뭔가 보여. 그럼 그때 우리가 뭘 체크하면 끝난다고요? 함수값의 부호만 체크하면 끝난다. 논술 답지는 얘들아 그냥 문제집의 해설처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지예요.
이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러므로 딱 근해 분리 이런 말은 안 쓰셔도 돼요. 이런 말은 얘들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딱 보면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러므로 이 그림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거잖아. 설명할 건데 두근 사이에다 something 이런 말 쓰면 안 돼. something, nothing 이건 선생님 설명 방식이야. 확실히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럼 딱 보고 나서 이제 그냥 씩 웃으면서 오케이 이 그림을 그냥 내가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두근 사이에 숫자가 2개씩이나 있어. something 보이니까 함수값의 부호만 체크하면 된다.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항상 양수가 되겠구나. 내 말 이해 가시죠? 그 다음 0을 대입한 값은 음수가 되겠구나. 1을 대입한 값도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2를 대입한 값은 양수가 되어야겠구나. 맞죠? 근데 여기 함정, 아주 작은 함정이 하나 있죠. 부등식에 나왔는데 기분 나쁘게 딱 0에만 얘들아 뭐가 붙어있죠? 등호가 붙어있죠. 뭐야? 알파가, 즉 근이 0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는 얘기잖아. 알파가 얘들아 0하고 겹쳐도 된다는 얘기잖아. 왜? 알파는 0이어도 되니까. 그럼 얘들아 그때는 이게 만약 알파면 그땐 얘들아 알파가 0이니까 그땐 얘들아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x축이니까 0이겠죠. 즉 0을 대입한 값은 일반적으로는 음수가 나올 거다. 하지만 알파가 만약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땐 얘들아 0 대입하면 0 되겠죠. 그래서 동화가 붙겠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f-2는 그냥 함수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플러스 2 그럼 뭐야? k 더하기 10인가요? 0 대입하면 앞방 k 그 다음 1 대입하면 k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 빼기 2 그래서 4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해보자. k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고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k는 누구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k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0 이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들아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 사이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따라서 얘들아 문제에서는 집합 뭘 구하라고 돼 있죠? 2를 구해줘 라고 돼 있으니까 잘 풀었고요. 그래서 맨 끝을 써줘야죠. 집합 2는 조건제시법 k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단 이때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수이다. 이렇게 얘들아 맨 끝줄에 써주셔야 퍼펙트한 점수를 받아요. 여기까지 풀고 나서 요거 안 써주시면 그래도 한 1, 2점 감점할걸요. 내 말 이해 가죠? 아직?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1번 문제는 내가 볼 때 전국 1등이에요. 알겠어? 자, 요 과정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꼭 일주일 내에 다시 반복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설명과 거의 똑같이 적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임전 다시 안 보셔도 되고요. 일주일 뒤에 풀어봤는데 또 선생님 풀이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또 체크해놨다가 또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1번 설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